자, 그럼 법무사 시험 대비 가족관계 등록법 기출지문 분석, 바로 첫 번째 지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나 군수는 시읍면의 장의 상급기관이므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자에 속한다. 왠지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상급기관이니까요. 이게 딱 함정에 빠지기 좋은 지문이죠. 정답은 X입니다. 아, 틀렸군요. 왜 그런 거죠? 가족관계 등록법 제3조 제1항을 보면요. 대법원장이 이 등록사무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아, 위임이요? 네. 그러니까 상급기관인 도지사나 군수는 그냥 감독기관일 뿐이고 법에 따라 직접 권한을 받은 시읍면의 장만이 최종적인 사무처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핵심 포인트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자가 시읍면의 장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지문 바로 가볼게요. 시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 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헷갈리는데요. 우리가 보통 동주민센터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아, 이것도요? 네. 동장이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재외공관의 장 같은 경우는요.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과정의 일부를 도와줄 뿐이에요. 아, 법적으로는 이들을 사무대행자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대신 행하는 사람이죠. 최종 수리 권한, 즉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무처리자와 사무대행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재외공간장 관련 지문이 바로 나오네요.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간의 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작성이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겠죠. 정답은 X입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동장과 마찬가지로 사무대행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재외공관장의 역할도 사무대행에 한정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질문이네요. 시읍 면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록사무 담임자라 한다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사무 담임자도 자기의 명의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자에 속한다. 이것도 정답은 X입니다. 계속 X가 나오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누구의 명의로 처리하느냐입니다. 명의요? 네, 이 등록사무 담임자는 시읍면장의 업무를 돕는 사무 보조자일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죠. 모든 서류는 시읍면회장의 명의로 처리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모두 시읍 면회장에게 있고 담당 공무원은 실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시읍 면회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자가 아니므로 시읍 면회장의 명의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건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랑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O가 나왔네요.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네, 옳은 설명입니다. 출장소장 역시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소속된 시, 읍, 면회장 명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제 확실히 개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지문이네요. 호적법은 시, 읍, 면회장이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호적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대법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명백히 하였다. 네, 아주 중요한 지문이죠. 정답은 O입니다. 이건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예전 호적법 시절에는 이게 지방사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관장기관을 대법원, 비용 부담을 국가로 못 가가서 이게 명백한 국가사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아, 사무의 성격 자체가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완전히 전환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그 변화가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다음 지문에서 바로 나오네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적법과 마찬가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네, 이건 정답이 X입니다. 그렇죠. 방금 국가사무가 되면서 달라졌다고 하셨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호적법이랑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예요. 아, 현행법 제14조에서는 증명서 발급 청구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 아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볼 수 없게 된 거죠. 네. 이 지문의 핵심은 현행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성에 대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시구 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 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네, 이건 O입니다. 옳은 지문이에요. 일종의 제척 규정이군요. 그렇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시장이 자기 아들 혼인신고를 직접 처리하면 안 되니까요. 다만 증명서 발급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출력만 해주는 단순 사무는 예외로 둔 거고요. 합리적이네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규정을 어기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록 내용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다음 지문이 그 내용이네요. 시구 읍면의 장이 자기 또는 자기와 사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것도 O입니다. 아, 정정할 필요가 없군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요? 네,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결과물인 기록 자체가 실체적 관계와 일치한다면 굳이 그걸 무효로 하고 정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을 더 존중하는 거죠. 절차보다는 실체적 진실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구 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구 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담당자 잘못이면 더 통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요. 담당자 잘못일 경우에는 통지 없이 그냥 직권으로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우리 잘못이니 우리가 알아서 고쳐놓겠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굳이 당사자를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죠.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지문들로 넘어가 보죠.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네, 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사무가 국가사무임을 보여주는 핵심 조항이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 면의 장,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면지역에 대하여는 면장으로 한다. 이것도 O입니다. 법 제3조 제1항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지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도 행정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이네요.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하여는 면의 장 또는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네, 이것 맞는 설명입니다. O입니다. 네, 계속해서 맞는 지문이 나오네요. 다음은 감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네, 이것도 O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리 권한은 시, 읍면의 장에게, 감독 권한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위임된다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처리하는 기관과 감독하는 기관이 다르군요. 그렇죠. 행정부가 처리하고 사법부가 감독하는 일종의 견제와 균형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다음 지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에 관한 신고는 반드시 등록기준지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에 시, 구, 면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정답은 X죠. 반드시 등록 기준지에서 할 필요는 없나요? 네,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현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 등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 처리는 신고를 수리한 곳에 시, 면의 장이 하는 거고요.
아, 신고의 편의성을 높여준 거군요. 핵심은 신고를 수리한 기관이 처리 주체가 된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시, 구, 읍, 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오입니다. 원칙은 서면 통지지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예외를 둔 거군요. 그렇죠. 신고 방식에 맞춰서 불수리 통제 방식도 유연하게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복신고에 대한 상황이네요. 시, 구, 읍, 면을 달리하여 동일한 사건의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한 시, 구, 읍, 면의 장이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춰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아, 먼저 수리한 쪽이 정정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수리된 신고가 유효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정의 책임은 나중에 잘못해서 중복으로 수리한, 즉 뒤에 수리한 시읍면회장에게 있습니다. 아, 실수한 사람이 책임지고 고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원칙입니다. 명쾌하네요. 다음 지문입니다. 시, 구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할 수 있고 이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한다. 네, 이것도 오입니다. 여기서 또 대행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앞서 설명한 동장의 사무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주민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 재외국민 관련 지문들입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에는 가족관계 등록관인 소장을 둔다. 네, 맞습니다. 오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사무를 전담 처리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내용이죠. 네, 다음입니다. 재외국민은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재외국민 사무소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요? 등록기준지 변경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건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 관할이 변경 후 등록기준지군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둔다. 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오입니다. 이 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소속기관이 법원행정처라는 점을 명시한 지문이죠. 네, 부디러 마지막 지문이네요.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 사무를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반 사무는 시읍 면회장에게 위임하지만 이처럼 재외국민 관련 특수 사무는 대법원장이 직접 가족관계 등록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제1장 가족관계 등록 사무와 그 처리자에 대한 주요 지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처리자와 대행자, 보조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국가사무로의 전환까지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다룬 내용들이었죠. 네, 그럼 이제 제2장 사무의 감독과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은 시, 구, 읍, 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있으며 가정법원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지원장은 감독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건 앞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뒷부분이 틀렸네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지원장은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군요. 네, 앞서 나왔던 것처럼 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장에게 있고요. 지방법원장은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지원장도 법원장의 명을 받아서 관할구역 내 사무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아, 감독기관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고 지원장도 감독 권한이 있다.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감독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죠. 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 구, 읍, 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 등록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네, 이건 오입니다. 정기적인 사무 감사 의무와 보고 체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네.
다음 지문도 감독법원의 역할에 대한 거네요. 감독법원은 관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들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 예규에서 규정한 요령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네, 이것도 오입니다. 감독법원은 감사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감독법원의 장은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임자의 인면 보고, 행정구역 변경 등의 보고 등 각종 보고를 받는다. 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오입니다. 지속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 구, 읍, 면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신고서류 등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시, 구, 읍, 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든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오입니다. 이게 바로 감독권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이죠. 잘못된 걸 바로잡으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지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것도 오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네요. 네, 이 사무가 국가사무라는 점을 관장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지문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족관계 등록 사무의 처리자와 감독에 관한 주요 기출 지문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 부재 선고를 받은 때,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가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한다. 네, 정답은 오입니다. 아, 이건 맞는 지문이군요. 네,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일반적인 폐쇄 사유를 아주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지문의 핵심은 이 6가지 사유를 그냥 잘 외워두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적인 폐쇄 사유 6가지를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지문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 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은 오입니다. 이것도 맞군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감독법원의 허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지문은 이중으로 작성된 등록부를 직권으로 폐쇄할 때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 면회장이 그냥 마음대로 직권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은 면회장의 권한이긴 하지만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이중등록부의 직권 폐쇄는 감독법원의 허가라는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폐쇄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폐쇄할 가족관계 등록부를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네, 이것도 정답 오입니다. 아, 이것도 맞는 말이군요. 하긴 당사자가 선택하게 하면 뭔가 좀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상속이나 혼인관계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 지문은 이중등록부를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폐쇄할 거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편의나 선택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인 착오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하.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중등록부 폐쇄의 기준은 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라 착오 작성 여부라는 것입니다. 네, 명확하네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 등록 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기록사항에 적법하게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정에 의하여 가족관계 등록 창설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적법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그 기록사항을 이기하는 정정 절차를 거쳐 정리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정답은 O입니다. 와, 이건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이기라는 말도 나오고. 네, 좀 길죠. 쉽게 말해서 원래 멀쩡한 등록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등록부를 또 만든 경우예요. 네. 근데 그 나중에 만든 등록부에 예를 들면 혼인 기록처럼 유효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 나중에 만든 등록부를 그냥 없애버리면 그 유효한 기록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후행 등록부, 그러니까 창설된 등록부는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유효한 기록들은 원래 있던 적법한 등록부로 옮겨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입니다. 아하, 데이터를 백업해서 옮기는 것 같은 거네요. 비슷한 개념이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적법한 출생신고 이후 창설된 이중 등록부는 창설 등록부를 폐쇄하고 유효 기록을 기존 등록부로 이기해서 정리한다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시, 구, 읍, 면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 및 특정 등록 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자, 드디어 틀린 지문이 나왔네요. 정답은 X입니다. 오, 드디어 X가 나왔군요. 어디가 틀린 거죠? 폐쇄라고 표시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뒷부분은 맞는데요. 앞부분, 특정 등록 사항란에 기록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아, 특정 등록 사항란이 아니고요. 네, 관련 규칙을 보면 폐쇄의 취지와 사유는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하고 일반 등록 사항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등록 사항란과 일반 등록 사항란,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정 등록 사항란은 출생, 혼인, 사망 같은 개별 사건을 기록하는 곳이고요. 폐쇄는 이 등록부 전체의 효력이 끝났다는 종합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거라 일반 등록 사항란에 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미세한 차이네요. 네, 그래서 헷갈리기 쉽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등록부 폐쇄 사유는 일반 등록 사항란에 기록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제2저의 제작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 등록 예규가 규정하고 있는 제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이건 정답 O입니다. 제작성,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드는 건데 혼인 무효 판결이 그 대표적인 사유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예규를 보면 제작성 사유가 쭉 열거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혼인 무효 판결에 따라 정정된 경우가 그 첫 번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유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혼인 무효 판결에 따른 정정은 등록부 제작성의 대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멸실고시 이외의 사유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은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제작성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건 X입니다. 아, 이건 틀렸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관할 가정법원장에게 신청하는 게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신청 기관이 틀렸습니다. 제작성을 신청할 때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아니라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 구, 읍, 면회장에게 해야 합니다. 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하는 거군요. 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곳이고 그 판결에 따른 등록부 정리는 시, 읍, 면회장이 하니까요. 그렇군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등록부 제작성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 읍, 면회장에게 한다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의 범법 행위로 인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되어 이를 제작성하는 절차가 완료되어 폐쇄 등록부로 관리하게 된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하여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건 정답 O입니다. 아, 제작성이 끝나면 기존 등록부는 아예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작성을 하는 이유 자체가 그 기존의 잘못된 기록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폐쇄된 등록부 증명서를 누구나 뗄 수 있다면 제작성을 한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나 기록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발급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제작성으로 인해 폐쇄된 기존 등록부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다음 지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제작성 시 이기 범위는 멸실구 시의 사유로 제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사항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이기하지 아니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이것도 오입니다. 이기도 아까 나왔던 건데 옮겨 적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제작성을 할 때 모든 기록을 다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네, 이 지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됐던 그 정정된 기록하고 왜 정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빼고 옮깁니다. 아, 그 흉터 같은 기록들은 아예 안 옮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기록들을 안 보이게 하려고 제작성을 하는 거니까요.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유효한 기록만 새로운 등록부로 가져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제작성 시 정정 관련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만 이기한다는 이기 범위의 원칙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지문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에 제작성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답은 O입니다. 아, 그래도 제작성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두는군요. 네, 이 등록부가 왜 사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력은 남겨둬야 하거든요.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제작성 시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되겠네요. 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네요. 갑과 을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병과 정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할 수 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니, 이런 황당한 실수가 병정 부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건 명백하게 시읍면의 장, 그러니까 공무원의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경우잖아요. 네. 이렇게 잘못된 기록이 남았다가 정정된 흔적 자체가 불필요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예교에서 정한 명백한 제작성 사유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이혼 기록 오류와 그 정정은 제작성 사유가 된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다음 사례도 비슷해 보이네요. 갑남이 을녀와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인 병녀와 혼인한 것으로 기록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정답 O입니다. 방금 전 지문과 완전히 같은 맥락이죠. 이것도 공무원 착오 사례고요. 네,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혼인 기록이 잘못됐다가 정정된 경우 역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제작성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도 결국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혼인 기록 오류와 그 정정 또한 제작성 사유가 된다는 점이겠네요. 네, 다음 지문도 이건 좀 심각한데요. 갑에 대한 사망 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생존자인 이에 대하여 사망 기록을 하였다가 후에 이를 정정 회복한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한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정답은 O입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했다고 기록하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이 경우 역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사망 기록 오류가 정정된 경우로 예교에서 정한 제작성 사유에 해당됩니다. 세 사례 모두 핵심은 같군요. 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사망 기록 오류와 그 정정 역시 제작성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지문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후 혼인 무효 판결과 확정 증명원만을 첨부하여 제작성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작성할 수 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오, 이거는 틀렸네요. 혼인 무효 판결은 제작성 사유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사유는 맞는데 절차의 순서가 틀렸습니다. 이 지문은 그걸 교묘하게 섞어놨어요. 아, 순서요? 네, 예교에 따르면 혼인 무효 판결을 원인으로 제작성을 하려면 먼저 그 판결에 따라서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작성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바로 제작성을 신청할 수는 없고요. 등록부 정정 절차를 거친 후에 제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선 정정, 후 제작성입니다. 아하.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혼인 무효 판결을 이유로 한 제작성은 판결에 따른 등록부 정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절차적 순서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한 멸실고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다. 네, 이건 당연히 O입니다. 멸실고시, 등록부가 불에 타거나 해서 아예 없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등록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는 등록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작성 사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네요. 네, 이 지문의 핵심 포인트는 등록부의 멸실은 당연한 제작성 사유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 가족관계 등록부의 폐쇄와 제작성에 대한 지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법 조항 같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그 안에 담긴 원칙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지문들을 관통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실체적 진실관계를 공적 기록에 정확히 반영하려는 노력과 그 과정에서 개인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고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적 고민 사이의 균형입니다. 아, 진실을 기록하는 것과 개인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요? 그렇죠. 앞으로 관련 조문이나 예규를 공부하실 때 이 규정이 이 두 가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